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나의 성공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되는 것이라면 더욱 좋은 일일 겁니다. 그건 내 것을 내려놓는 자신감과 용기, 내 삶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드셔서 나 스스로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시임 영어 구문 독해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43번째입니다. OX 퀴즈로 우리가 구문을 만들어서 영어 단어들을 익히고 있으신데요.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OX 퀴즈 문제를 찾다가요. 재미있는 상식을 하나를 찾았어요. 많이들 알고는 계신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관심은 있는데 어려워서 잘 모르는 것. 그런 느낌이 든 문제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빠밤.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요. 평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왜 우리가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골목 꺾어질 때마다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이런 가게들이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라든지 이제 집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보통 몇 평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늘상 평 20평, 30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평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네, 3초 드리겠습니다.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예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긴 합니다만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과태료를 낼 정도로 이게 불법적인 일인가라는 것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찾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평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영어 단어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 단어들을 공부하시기 전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요. 편의상 여태까지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할 때 제곱미터만 사용하도록 정해 있다 이겁니다. 평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문서나 서류, 네, 그런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평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개량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기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요. 이를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최하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라는 사실이죠. 최고 100만 원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이라는 단어를 쓰는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으셔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몇 평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평이라는 단어는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일본의 그 국토 측량 기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침략하면서 일본식의 그 척관법이라고 있는데 그걸 도입해서 사용하게 된 단위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척관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평의 정의가 뭐 한 변이 한 칸인 정사각형의 넓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평은요, 이렇게 사람이 키가 한 180 정도인 성인 한 명이 누워서 팔다리를 쭉 뻗는 공간 정도, 네, 이것이 약 한 평이 된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인체 비례도인데요, 여기 사람이 쭉 뻗은 팔다리 정도 넓이가 약 한 평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단위인 평은요, 단지 오래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집하기에는 좀 걸리는 점이 많아요. 일제시대의 잔재이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거래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량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0제곱미터는 약 30평가량 되는데요, 평과 제곱미터를 환산하면서요, 한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 단위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이 법정 계량 단위는 현대화된 측정 표준의 현대적인 체계이고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상거래 등 현대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기본 단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표기하거나 광고할 때 평 대신 제곱미터를 쓰이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했던 단위인 만큼 부동산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에는 여전히 평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즘은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은 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제곱미터도 표기하고 평수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